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진공 튜브 속에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는 이동수단 하이퍼 튜브. 자, 하이퍼 튜브를 사용하기 위한 개발 시험장이 우리적 새만금에 조성될 전망 소식 들으셨죠? 새만금에는 이뿐만 아닙니다. 앞서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등도 진행되고 있고 전북이 미래 교통수단의 인큐베이터로 부상할 거란 기대감도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정을 계기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함께 더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선정과 새만금 기업 유출한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시험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과제, 전북과 새만금의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새만금의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선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하이퍼튜브 시험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이동수단이 실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증할 수 있는 기업이나 센터, 재생에너지, 연간 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전북이 차세대 교통산업을 선점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직은 우선 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 지을 수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같은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철저히 준비해서 모처럼의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북팜처럼 그동안 많은 사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했지만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 실망도 크거든요. 또다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업의 행정과 정치권이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전북 지역과 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하이퍼튜브 시험센터가 전북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안겨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그동안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없었는데요. 도민들이 함께 커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고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생소하게 느끼는 분야인 만큼 관련 인력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역 대학이랑 연계해서 인재를 키우고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올 수 있도록 부지 제공도 해주고 다양한 지원도 뒤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선정과 새만금 기업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의 하의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북연구원 하의현입니다. 네, 그리고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홍석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석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산경실련 전 집행위원장이신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서지만 대표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지만입니다. 예. 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는 좀 들어보셨는데 하이퍼튜브가 우리 지역에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초고속 이동교통수단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하 박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새만금 부지가 이제 최종이 선정된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것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하이퍼튜브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하이퍼튜브는 테슬라로 널리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2012년 최초 제안하였습니다. 네, 하이퍼튜브는 배, 기차, 자동차, 항공기를 잇는 5세대 교통수단으로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0.001 기압의 아진공 튜브 안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부상시켜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입니다. 예. 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EU 등 기술 선진국들이 미래 철도 기술 선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은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9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하이퍼튜브 연구를 시작해서 2020년 11월에 17분의 1 축소 모형 시험에서 시속 1019km 주행을 성공하였고 예. 또한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 고온 초전도체, 자기부상 열차 기술 등의 개발도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술 수준을 볼 때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훨씬 앞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KTX가 좀 한 시속 한 300 정도 되죠. 네. 뭐 가우디에나 떼제베 이런 것들 한 3, 400. 그런데 이게 지금 1000km면 서울에서 전주 15분 주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하이퍼튜브 상용화에 성공해서 실제로 노선이 구축된다면 직선거리 300km인 서울, 부산은 20분 이내에
그리고 직선거리 180km인 서울 전주는 15분 이내에 이야.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근데 홍 보고 교수님, 있습니다. 예,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아직 이 하이퍼루프나 튜브가 성공적으로 지금 완공된 거는 없어요. 그렇죠. 상용은 아직 안 됐죠. 예, 실제 개인 소비자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 네. 지금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재미있는 것은 예,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 관련 기술의 최첨단에 나가 있는 나라들이 크게 세 나라인데 예, 예. 우리나라가 그 하나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미국, 일본, 원, 그리고 한국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 제안 이후에 예. 우리한테 항공사로 잘 알려진 버진 아틀랜틱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버진 하이퍼루프라는 회사를 또 만들었고 거기서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광활한 네바다 사막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네바다 사막에서 그 직선거리 기술 시험을 과거에 해가지고 한 400여 차례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미국이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 있는 상황이고 예.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칸센이라는 유명한 그 그렇죠. 고속철 예. 구간이 있죠. KTX가 300km 정도 되는데 일본의 신칸센은 한 600km 정도 됩니다. 시속. 그렇습니까? 영상에서 보면은 신칸센이 600km로 이 레일 위를 달리고 나면은 그 후에 먼지가 뿌옇게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그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예. 우리 한국철도연구원이 갖고 있는 이 기술 또한 일본 못지않게 자기 부상 부분에서는 시속 500km까지 낼 수 있는 기술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이 한국 그 철도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 튜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하이퍼 루프라는 용어가 이제 정확한 용어지만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이퍼 아. 튜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예. 이런 기술에 있어서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에 새만금이 선정됐다는 의미가 큰 것이 아까도 이제 버진 하이퍼루프라고 네바다 사막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새만금 같은 경우 그 입지 조건이 거의 유사해서 집안의 연약성 이런 문제만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예. 굉장히 실험 또는 상용화 준비에 있어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종합시험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시험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네. 서지만 대표님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금 김관영 지사가 이제 대기업 유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완주에서 쿠팡 유치가 무산됐고 과거에 뭐 삼성이 새만금에 뭐 7조 6천억 투자하겠다고 MOU 맺었다가 또 백지화됐고 일단 성공적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환영을 합니다만 또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쉽게는 뭐 똑같은 내용처럼 설명이 되겠지만은 예. 쉽게 설명하면 하이퍼루프는 약간 개인 좀 적은 이동 수단을 아진공 상태에서 출발시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이퍼 튜브는 이제 트레인 기차가 이제 접목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큰 이동 수단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실제 상용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상당히 있는데 너무 이게 저도 찬성을 하지만 예. 이걸 너무 장밋빛으로만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이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넘어야 할 과학적 그다음에 기술적 한계성을 지금 극복을 해야 되고 예.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를 새만금에다 하자고 하는 것도 직선 거리에서 실제 이 하이퍼 튜브가 그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만 보려서는 안 되고 저는 커브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커브는 한 20km 이상이 돼야만 이런 초고속에서는 바로 커브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시험을 해가지고 이게 9천억이 아니라 2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이건 좀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새만금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에서 6년 이상이 또 지연돼야 된다. 지나가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적인 느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네네. 이제 그 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하이퍼루 튜브의 그 시험을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직선 거리일 경우에 약 12km 정도가 필요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곡선으로 휘어서 커브로 가기 위해서는 한 20km 정도가 필요한데 예, 예.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춘 게 이제 유리한 곳이 이제 새만금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마치 열차처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 10년 이후의 이제 얘기입니다. 예. 이 2032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시험 그리고 실험 이런 그 상용화 준비를 위한 단계는 그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 어떤 산업적인 효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직 상당히 많은 그 기간이 남아 있고
또 중간에 해결해야 될 허들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와 우리나라 한국형 하이퍼튜브 이게 다 지상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것은 TBM처럼 예. 땅굴을 파가지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조금의 그 소형 모빌리티를 실제로 실험은 자기네 테슬라 자동차에 탔고요. 예. 시속은 70km 정도로 달렸습니다. 아. 실제로는 뭐 그렇게 빠르지 초고속으로 않네요. 달리지는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뭐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설정했다 버지니아 거기서도 시속 178km 정도 예. 속도는 뭐 초고속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개인의 안전성도 필요한 거고요. 아직은 안정에 대한 게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되지 않기 그래서 때문에. 드린 질문이 새만금이 선정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게 이제 새만금이 뻘을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안이 약한 측면의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가 된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새만금의 가장 취약점이 연약 지반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연약 지반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지반 하단에 37m 아래에 기반암까지 기조 파일을 설치해서 아하.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하이퍼튜브는 이제 지상에서 그 레일을 깔아서 가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량을 세우고 예. 교량 이외에 아. 그 튜브를 설치하고 그 튜브 안에서 이제 열차가 지나다니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우리 있습니다. 그 자석 있지 않습니까? 예. 자석 N극 있고 S극이 있는데 이 교량 그러니까 그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동하는 이동 수단 그걸 포드라고 하는데요. 예. 열차로서 이제 상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니까 여러 개 이제 그 열차 차량이 붙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레일 위에서 그 포드라고 하는 이동 그 매체가 살짝 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이동 매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상시에 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상 진공 그 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 포드를 그 튜브 안에 넣어서 아진공 상태라고 하는 그 튜브 안에 넣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추진력으로 강하게 총알 쏘듯이 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00km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충남, 경남, 철안 경쟁 속에서 전북이 일단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좀 더 우리 지역의 어떤 장점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우리의 어떤 그 전북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는 연장 12km, 폭 12m 이상과 시험센터 및 종점 검수고 구축을 위한 1,600제곱미터의 이상의 부지, 변전소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부지를 기본 요건으로 구축 용이성, 부지 안전성,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만금은 이러한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부지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광활한 평지와 함께 개발 장애 요소가 없고 용집 편입이 수월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새만금 신항과 공항 등과의 연계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새만금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9년간 총 사업비는 9,046억 원.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 향후를 보니까 10조 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네요. 미래교통 수단으로서의 대체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하이퍼 튜브가 나온 게 지금 우리 아까 아나운서께서 설명하실 때 서울하고 전주가 얼마나 빠르냐 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이게 그렇게 짜진 교통망은 아니고요. 예. 서울과 부산, 그다음에 강릉과 목포 이렇게 X자로만 그 국토를 횡단하고요. 예. 가운데 겹치는 대전에서 한 번 쓰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쓰고 가는 겁니다. 오. 그리고 또 여기 목포에서 강릉을 간다 그러면 대전에서 한 번만 쉬고 가고 예. 여러 역을 서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하이퍼 튜브가 생김으로 있어서 그 지역에서 다시 1시간 이내의 생활권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하이퍼 튜브가 그 하이퍼 루프와 같이 연계성을 갖지 않는 한 대중교통으로서는 기능이 지금 미약하다. 지금의 기술로는 물론 이제 각 큰 도시로
바로바로 하이퍼루프를 연결한다고 한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상당히 비전이 크겠지만 그런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이퍼루프 진공 그런 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그 고속철도 비용보다는 한 10분의 1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비용 대비 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래에 조금 성장성에 있는 사업은 맞다. 근데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발 효과의 구조원이라는 것은 예. 이 하이퍼튜브가 발전함으로써 생겨야 할 핵심 기술은 그 신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소재 산업, 특히 이제 전라북도는 탄소 섬유를 하는데 지금 이 하이퍼튜브가 지금은 철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초밀도 콘크리트, 그다음에 탄소 섬유로 지금 이 하이퍼튜브를 만들려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는 이상은 전라북도의 그런 경제 유발 효과는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신소재 산업, 그다음에 지금 IoT 산업과 AI 사업이 같이 오지 않으면 이 하이퍼튜브는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AI 사업과 IoT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AIoT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게 합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하나하나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물 간의 인터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또 합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 부상이 핵심이거든요. 이 예. 하이퍼튜브는 이 자기 부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이미 인천에. 근데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속도에만 너무 기준을 넣어서 1000km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걸 빨리 관광전에서 좀 저속도에서도 실용화를 빨리 앞당겨가지고 이 새만금에 실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이 자기 부상 원리를 빨리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게 생김으로써 생기는 이 안전 기술들이 좀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심한 떨림이라든지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가리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이 많이 타보고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도에만 너무 중점 두지 말고 실제 운영에 좀 초점을 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그래서 실용화되는 단계를 최소한 5년 이전으로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새만금에는 사람이 직접 탈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가 자기부상 열차는 그 저항을 이 평지의 저항과 공기의 저항 두 개의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부상은 마찰 저항만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진공으로 만들면 공기 저항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마찰 저항으로만 한다고 하면 600km까지 가는 거고 공기 저항 막으면 1200km 가는 거니까 최소한 자기부상 열차라도 빨리 좀 실용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에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신칸센 얘기했었지만 이미 지금 이제 그 신칸센 600km 정도 시속 이제 그 일반 그 대기 상태에서 이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지면 마찰을 하면서 이제 달리고 있는 열차고 이 하이퍼튜브는 지면에 대한 마찰 없이 관을만 튜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 유발 효과,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 유발 효과, 약간 이제 10조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조 원은 우리가 보는 그 산업과 이 연관 산업과 실험 또 상용화를 준비를 위한 과정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합 소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만들기 위한 데 들어가는 어떤 산업 유발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 이제 전라북도의 일반 도민들이 이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이제 그 유발 효과는 이제 빠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소비나 그다음에 그 생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전라북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상용화가 돼서 사람들이 실제 열차처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이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미국처럼 광활한 대륙 같은 데는 이 정도 속도가 갖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한반도 내지는 또 이 남한 이 정도의 공간 속에서 이 하이퍼 튜브가 과연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하나의 퀘스천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 서 대표님이나 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신칸센처럼 갖고 있는 그 자기부상 열차 기술을 이미 우리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이 시속 550km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퍼 튜브가 유일한 대안인 것은 아니고 자기부상 열차를 포함해서 이런 기술적인 상용화가 가능했을 때 그것이 소비와 투자와 민간의 경제활동, 특히나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고
또 교통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익을 내고 하면서 지역 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마련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동 수단이라는 것이 속도가 그렇게 빨라야 되느냐, 또 안전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이제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이제 물류센터가 바로 차세대 또 기업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사. 그래서 이제 쿠팡의 완주의 어떤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무산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유통산업의 어떤 변화가 들리면 말씀하신 대로 속도보다는 상용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북의 노력이 오히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결국 카고, 즉 화물과 패신저, 어떤 승객, 여객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고려한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산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10년 동안에 또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이 상용화 기술 개발 이후에 과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또 다른 경제적인 어떤 비용 또는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돼야 될 것으로 예. 봅니다. 하 박사님, 일단 노력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부지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네. 뭐 아무것도 지금 뭐 첫 단추를 낀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떤 절차, 과정이 남아 있는지 어떻게 또 네.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부지 확보 계획과 지자체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과기부와 전라북도는 다시 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9월 중에 R&D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 시작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네. 자, 이 새만금에 30년이 지났습니다. 참 이 뭐 방향과 속도 늘 이야기 두 마리를 얘기합니다만 그 두 마리 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새만금의 하이퍼튜브 시험 센터가 가져올 어떤 파장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또 기업 유치들과 연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너무 고생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박사님들이 고생하셔서 여기에 유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기고 찬성하는데 예. 이 사업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어떤 도로를 생성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지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걸 선도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경기도 의왕시에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이 새만금으로 자주 와야 되는데 예. 과연 이 새만금에 이런 우수한 연구진이나 인력들이 올지, 그다음에 이런 기술과 이런 원천 기술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퇴임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런 퇴임한 교수님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되지 않으면 솔직히 이거는 연구만 하다가 연구소 하나 놓고 시험 주행센터 놓고 10년 후에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장학숙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 네. 이런 우수한 연구진들이 쓸 수 있는 기숙사 형태의 호텔 이런 것들을 도에서 뭐 주고 해가지고 예. 많은 우수한 인력과 연구진들이 여기 와서 상주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분이 이쪽으로 이사 오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왔고 기금운용본부가 왔는데 네. 예. 혁신도시가 좀 그렇게 혁신도시 그 혁신 시즌 1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왔어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인재들이 안 상주할 오니까요. 수 있도록 예.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하이퍼 튜브 같은 경우에는 실용화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예.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하이퍼 루프 같은 경우에는 정군간 도로, 그러니까 전주와 군산에다가 설치해서 개인 모빌리티로 시속이 얕더라도 어떤 이런 관광 사업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핵심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진들이나 우수한 인력들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 새만금에는 고속철도도 연결이 아직 안 됐고요. 공항도 없고요. 상당히 교통 인프라가 떨어지는 곳에 이런 뭐 최초 인류 기업 이런 연구진들이 온다고 한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연구진이 남아 있는 다에다 나 의무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예. 것들의 지원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삼성이 되지 않을까. 장밋빛만 보였다가 그냥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지금 저희 새만금에 8번 MP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마스터 네, 플랜이 지금 그냥 토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예, 네. 어떤 기술적인 측면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지금 전라북도가 오랜 기간 동안 새만금에서 해오고 있었던 여러 사업들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든가 그렇죠. 새만금 네. 신항만이라든가 또 인립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봤을 때 하이퍼튜브가 또 다른 어떤 앵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과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예, 이걸 네네.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IoT와 AI가 접목되는 융복합 기술이 대세이듯이 항만과 철도와 또 육상, 해상, 또 항공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건가를 우리가 잘 마스터 플랜을 짜고 또 로드맵을 짜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 이랬을 때 혁신도시 시즌 1의 어떤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첫째는 장비입니다. 즉 시설.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상용화 시험을 위한 계기가 이 하이퍼튜브를 통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 장비와 시설과 관련된 여러 중소 대기업들이 잘 이 새만금 지역으로 들어와서 인프라를 갖춰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력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즉 기존의 이런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체와 연구단체의 전문 연구 인력들이 새만금의 하이퍼튜브 개발을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10년 이상 되는 굉장히 긴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북의 어떤 교육 여건, 특히나 이제 대학이나 전북에 있는 여러 전문 연구기관 단체들 내에서 청년들이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공학도들을 많이 중장기적으로 길러가지고 결국 이 전북도 출신의 연구진들이 확충이 되면서 이 사업을 10년, 20년 끌고 가면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도내의 인재들이 많이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학과 또는 산학연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재정입니다. 결국 엄청난 재정 소요가 들어가는 그렇죠.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 하이퍼튜브 유치를 시험 시설 유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 국회에서 이 사업이 전북 특별자치도 요새 얘기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예.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과 재정과 시설과 기술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된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이제 김관영 현 민선 8기 예. 도지사의 임기 내 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과 서지만 대표께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머릿속의 새만금에서 이제 말씀하신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을 본다면 새만금은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로 보면 국제공항, 신항만,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또 인입철도. 아울러서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뭐 SK의 데이터 집적화 센터라든지 지금 이 하이퍼튜브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연구 단지라든지 방향성에서 대부분 새만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모두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민선 8기 도지사가 뭐 정부에다가 뭘 달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새만금이 최적이다라는 것을 함께 박수가 나올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래서 향후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새만금에 있어서 우리 전북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되겠다. 전반에서도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시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네네. 예. 네. 그 전북의 입장에서 새만금은 그동안 거의 3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전북 도민들한테 새만금을 빼놓고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전북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선 환황해권 경제가 아시아 지역까지 포함해서 잘 돼야 전북의 미래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민선 8기 또 더 나아가서는 하이퍼튜브가 구축되는 10년 정도의 시간은 전북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골든타임이죠. 예. 전북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사그러드느냐의 기로점, 전환점에 서 있다고 봐도 예. 과언이 아닐 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군선이 지역구였던 이 현 김관영 도지사 머릿속에는 아마 그러한 그림들을 아마 다 잘 그리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선정과 새만금 기업 유치란 주제로 전북연구원의 하이연 박사 그리고 우석대 홍석빈 교수 그리고 서지만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관영입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 하이퍼튜브 아울러서 새만금 기업 유치 관련된 이야기를 좀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저희 방송 그래도 조금 들으셨죠? 예, 예. 예, 일단 축하드리고 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먼저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된 것은 앞으로 새만금에 꿈의 열차에 관한 시험장이 들어서는 또 새만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조그만한 저는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데 예,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신감도 회복하고 또 다른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그만 초석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아마 다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우리가 땅만 좀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나중에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과 더불어서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땅 제공하고 거기에 종합시험센터도 구성이 되고요. 또 실증 단지가 이제 12km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도 그 실증 단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요. 그 외에 자율주행 시험장 이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예, 또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탄소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국책사업부인 새만금에 상당히 30년 동안 지쳐있는 도민들께 향후 김건영 지사 행보 속에 새만금의 10년은 사실 무궁무진한 어떤 계획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시험센터가 그 앵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홍석빈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지사님도 그래서 더 많은 새만금에 대한 그림들을 조각을 맞춰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만금에 지금 30년 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약간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향후 5년 내에 주요한 인프라들이 완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끌어온 인프라들이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점에 저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새만금의 개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면 잼버리 부지가 내년에 잼버리 대회가 끝난 다음에 300만 평이 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잼버리 대회 끝난 이후에 그 잼버리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바로 인프라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이것이 인프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새만금의 전체적인 개발의 완성도는 좀 높아질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외형적으로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사님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사실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인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인재 양성 더불어서 서지만 대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진짜 실제로 이러한 시험센터가 향후 지속되기 위해서 인재들이 여기 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 대학과 더불어서요. 네.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는 기업들의 필요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교의 정원이라든가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 이렇게 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고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철저하게 대학교 또 교육감, 도지사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필요한 마이스터고라든가 또 전문대학교, 대학교에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제를 꼭 갖춰줘야지만이 예. 기업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핵심 산업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학과 개선하는 것마저도 수도권 대학에 지금 상당히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의 대학 총장 협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 부분은 정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역시 김건희 지사님 목소리만큼이나 말이죠. 아울러서 새만금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SK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 사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된 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수상태양광을 이 밖으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송배전 시설 공사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 수력 원자력이 지금 계약자를 정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거든요. 예. 그러나 이미 이제 송변전 설비 건설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좀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SK와도 이 부분에 대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만간 다시 또 지금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또 협약을 좀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쿠팡과의 계약이 완주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런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 분양가의 책정에 있어서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주군 유치무산이 나름 저희에게 좋은 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요. 그러나 플랜 B를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분양가 차액으로 인한 쿠팡의 추가 부담금을 우리 도가 다 지급을 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마지막에 그 거절한 이유는 사실 지금 쿠팡의 내부 사정도 무관하지 않다. 예. 이렇게 봐서 앞으로 쿠팡이 향후 회사의 사정을 반영해서 추가 투자가 결정이 되면 예. 반드시 전라북도로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가 아니어도 나머지 13개 시군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혹시 뭐 지사님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홍석빈 교수님 인사 나누시죠.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석대학교 네. 홍석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 뭐 불철주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축하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한 예, 가지 여쭐 감사합니다. 것은 이제 지사님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 5개 이상 유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번에 두산과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요. 예. 이제 대기업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그 산하의 여러 협력업체들이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를 계속 연결돼 있죠. 네. 하도급 업체라고 얘기도 하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부지와 또 큰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네. 한편 좀 발상을 전환해서 그 네. 대기업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들을 전라북도에 유치해내면 그리고 네. 전라북도에서 그런 중소기업들 또는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시설과 또 인력을 투입해서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그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도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네. 스타트업까지 포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에 좀 전라북도가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겠다라는 제 공약이 대기업만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당연히 여기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같이 유치 경쟁에 끼어들게 되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는 대기업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일자리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했을 뿐이고 그 외에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서지원 대표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시죠.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예. 그 지사님께서 지금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4대 사업 중에 탄소 산업 이거를 굉장히 기치를 거시고 여기에 좀 전폭적인 지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 탄소 산업이 이 하이퍼루프와 연관성이 상당히 큰 사업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전라북도가 주도했던 탄소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연관성은 전혀 붙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블레이드에도 이 탄소 산업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예. 단 1g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이 탄소 산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산업하고 안정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전라북도가 그동안 오랫동안 육성해왔던 탄소 산업이 이 탄소 산업 기업에서 만든 여러 물건들이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지금 사실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이드 만드는 데에도 아니면 뭐 항공기, 차량 가능성만 얘기했지 실제로 지금 적용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고 앞으로 탄소산업 업체와 함께 전방위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 다만 하이퍼튜브의 경우에 그 동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정에서 저는 탄소산업이 기여할 사용될 그런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관영 지사님 취임 이후에 오히려 전북의 정치권이 하나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 새만금 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해서도 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또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 발의하시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민선 7기까지의 과정과는 좀 다릅니다. 아울러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의 선언적 발표에 그쳤던 MOU 관련이라든지 희망만을 부풀어 주었던 그런 내용 선언에 이어서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민선 8기 김관영 호는 좀 실질적으로 결과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십니다. 관련해서 좀 도민들께 당부 홍수평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지사님 뭐 하나만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께 건의하셨지만 그 대학 정원에 있어서의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정 뭐 10% 20%의 어떤 그 자율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하이퍼튜브만이 아니라 새만금 전체적인 어떤 개발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력이 정말 중요하죠. 따라서 특히나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것이 지역 내 대학교 총장님들을 모시고 협약식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체계를 같이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도정 또 교육청 또 대학교 이렇게 같이 충분히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예. 그동안 선언적인 차원에 그쳤던 MOU라면 저는 반드시 결실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두 분의 이 대표 발의 문제도 충분히 두 분과 협력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두 분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했고 특히 한병도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행자위에 법안 소위에 들어있는 의원님들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이 법안 발의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우리 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여야 의원님들과 조찬을 하면서 계속 현안을 논의해 나가고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전북연구원의 하 박사님도 지사님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전북연구원 하연입니다. 네. 저는 지사님께서 그 하이퍼튜브 발표 평가를 진두지휘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가 전라북도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텐데요. 하이퍼튜브와 연계된 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좀 추진해 주셔서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 국토부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도 하고 최종적으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건영 도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사실 뭐 오늘 이 새만금의 하이퍼튜브 시험센터가 구축이 된다는 소식이 주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어떤 새만금의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성까지도 포함해서 김건영 도지사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정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좀 나눠보고 있는데 서지만 대표님 뭔가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까? 이제 숙제가 더 풀려가는 느낌입니까? 이전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긴 한데 예. 아직은 숙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하이퍼튜브의 또 핵심 기술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현 정권이 지금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이런 기치를 건 이상은 하이퍼루프의 그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관된 거는 또 한 10년 뒤로 후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요한 거는 이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함께 ESS 사업, 이 ESS 사업의 발전이 또 연료전지 사업, 이 연료전지 사업이 자율주행과 이런 전기자동차 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그 전력 공급원 이런 연관성의 사업들을 지금 전부 이번 정권에서 지금 다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지사님이 조금 더 잘 판단하셔서 재생에너지 사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지사님이 바쁘셔서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탄소 섬유가 블레이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탄소 섬유가 들어가고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탄소 섬유는 단 1g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국산화하고 그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하이원 박사님, 전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의 대학과 이 기업으로 연계되는 데 있어서의 인재 양성, 또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좀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숙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첫 번째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전북이 이제 인재 부분에서 이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유출되고 인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이러한 악조건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구분해서 이제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보다 인력을 단기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유치는 저희가 이제 혁신 도시라든가 아니면 국책연구원 분원 유치라든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을 유치하면서 인력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인력 양성은 관련된 새로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대학에 개설을 해서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과 개설 등에 대한 권한 등을 통해서 예.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신산업 쪽으로 관련된 학과를 육성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평 교수님 이제 대학에 계시잖아요. 네. 사실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그렇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각 지역 대학 총재들과 행정 또 정치권 할 것 없이 지역 혁신 사업이라는 RIS를 실패하기 전에 포럼을 통해서 한번 만났습니다만 네. 그 만남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과 국회 그리고 자치단체 대학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 기구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만 이게 전달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내 지역구 아니고 내 상임이 아니고 뭐 그냥 이게 전북의 일이야라고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발의를 또 이 법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힘을 실어주기도 하려면 공부가 돼야 될 네. 테고 그러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라북도에 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지나온 어떤 경험을 쌓아서 이제는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언론도 여기 함께 노력해야 네. 되겠습니다만. 네.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전라북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진주 같은 보석들이 막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꿰는 주체가 이제 도지사와 각급 지자체단체장들의 역할이겠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서포팅하고 돕는 게 이제 그 자치단체 의원들과 또 이제 시민들의 역할일 텐데요. 교육의 입장에서만 보자고 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 교육계에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업들이 도내에서 개발되면서 물론 전주시도 또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있죠. 예. 대안방지, 종합경기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또
군 단위의 뭐 여러 가지 또 과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형성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위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인데요. 어떤 것들이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맞아야지만 이제 그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정책학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하이퍼튜브를 포함해서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면서 그런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장과 의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여러 가지 협의체들 또 교육계를 포함한 이런 협의체들이 생기는 거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거는 어떤 형태의 틀거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제 구현해내고 실행해내는 것들은 결국 각급 주체들이거든요. 특히나 예.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 이 부분은 결국 그런 전공학과에 대한 개설이 돼야 되고 예. 그 전공학과를 이수한 학생들이 향후 자기의 평생의 좌부로서 평생의 전문가로서 그 전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지역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치의 문제만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얽혀져 있는 문제라고 접근하는 게 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지만 대표님, 이제 우리 전북 도민이 주는 것도 못 받아 먹는 그런 전북이 아니라 이제 찾아서 가져오고 우리 스스로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기회의 땅 새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만금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전라북도가 좀 발전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인재 양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도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에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산업이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 이걸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책임 연구원급, 수석 연구원급들이 지금 우선 들어와야 되고요. 예. 그걸로 산업화가 되고 그 산업에 많이 필요한 인력이 조성됐을 때 지역 연계 대학교의 인재들을 집중 양성을 해야지 지금 현 단계에서부터 집중 양성해봐야 그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그렇죠. 그 인력난이 또 다른 데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 좀 먼 원시적인 좀 장기 플랜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R&D 사업을 어떤 산업의 그 연구에만 두지 마시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그 뭐 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예. 이쪽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좀 약간 긍정적이고 약간 좀 창의적인 방법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예,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원 박사님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선정과 새만금 기업 유치 이게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새만금 사업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지만 대표와 하이연 연구위원 그리고 홍석빈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홍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